올해 중국 정부 수뇌부가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돈을 빼는, 즉 돈이 돌리는 수단으로서 주식과 주택 가격을 활용하겠다고 역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10월부터 워낙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저희가 중국 주식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노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작년에 중국 정부가 들어와서 수급을 이제 좀 환경을 맞춰줬고요. 지난달에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중학개미들 거래액 무려 7억 8,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1월하고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일본, 유럽은 가뿐히 제쳤는데 그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우리 걱정했던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연초 대비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투자해서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미국처럼 우리를 배반하진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 하나증권 김경환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번에 중국 증시 좋다 이런 얘기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네. 일단 가장 최근에 큰 영향을 줬던 이벤트가 양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중국 정부가 작년 9월, 10월부터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전인되는 회기는 일주일 정도 하지만 실제로는 첫날의 개막일에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하는데 거기서 재정 적자율이 얼마냐, 또 추경을 얼마나 하는 어떤 여력을 남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는 소비 촉진을 올해도 최우선 순위로 걸고 중앙 정부가 아무래도 좀 부자다 보니까 네. 이제 재정을 올해와 내년에 좀 세게 쓰겠다는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 12월에 중국의 연말에 제일 중요한 회의가 경제공작회의라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오로지 내수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이제 2월달에 딥시크 이슈라든지 네. 최근에 민영기업 자담회를 열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부양을 하겠다는 부분도 좀 보여줘서 이번 전인대에서는 내수에 대한 수치적인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얘기도 했고 반면에 또 기술이나 또 테크 분야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전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인 걸 다들 알고 있는데 네. 5% 성장하고 물가 상승률 상한의 목표치는 종전 3%에서 낮췄죠. 2%로 네. 내려잡았단 말이죠. 네. 요거 두 개 올해 달성이 가능할까요? 일단 중국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생산 위주로 보면 5% 나오는 것 같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중국 리오프닝을 했는데 리스크가 됐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2%밖에 안 된 느낌도 좀 받습니다만 어쨌건 중국 정부가 이 5%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올해 분명히 수출이나 관세 우려나 대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수 중심으로 성장률을 좀 만들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시진핑 일기 때 중국의 2010년 GDP를 2030년쯤에 2배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합 성장률, 그러니까 CAGR이라고 얘기하는 성장률이 최소한 4.6% 정도 나와야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4.5로 낮추지 않고 어쨌건 5%를 유지하면서 네. 상황에 따라 연중에 추경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일단 제시한 것 같고 사실 물가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향 조정을 해서 일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성장 목표 말고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한 6년째 목표치를 미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올해 실제 물가를 낮춰졌다기보다는 물가는 오를 건데 기본적인 그 상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골대가 먼 데 있으면 골 넣기 힘들잖아요. 골대 가까운 데 가져오면 네. 이거 봐, 골 들어가잖아. 네. 이렇게 인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해 리플레이션, 즉 물가를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생산자 물가나 공급 과잉 수요 침체 때문에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마 물가를 보시면 일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물가는 저희는 예측을 올해 오른다고 보지만 중국 정부는 그 목표치의 간극을 좀 줄이고 최대한 이제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5% 성장이 약간 버거워 보이는데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바오치 시대가 있었고 바오류 시대가 있었고 이제 바오우 시대인 네, 거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 아, 바오치에서 저의 중국어 공부는 끝났습니다. 네. 근데 바오우 시대라는 게 그럼 장기적으로 5%는 적어도 유지를 해야 네. 시진핑 주석의 네. 이 영도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2025년, 30년 사이까지 저희가 장기적인 그 성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는 최소한 요구되는 성장률이 어쨌건 4.5%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4.5%를 뭐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중국 수뇌부가 밝히고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4.5를 밑으로 잡는 거는 쉽지도 않고 일단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좋고 물가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약간 낮췄고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낼 것만 같은데 그럼 지금처럼 좋은 중국 증시 앞으로도 연내 쭉 가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중국의 기술주들 그 특히 항생테크나 뭐 항생지수 쪽에 있는 홍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좀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도 지난 2년 동안 예측이 좀 많이 틀렸고 중국 시장이 사실은 한 4년 동안 시장을 좀 많이 배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인 중에 저희가 이제 장기 조정의 원인이 뭡니까라고 하면 사실은 뭐 외국인이 이탈하고 이런 단순한 문제보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동성 함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2년 동안 가보면 가계 기업 모두 다 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전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 저희가 이제 뭐 ROA라고 얘기하는 투자에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금리보다 더 빨리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도 부동산 불패이기 때문에 가계 포트의 65%가 이제 부동산인데 네.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막 30%씩 빠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금을 그냥 쟁이고 그러니까 인출하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기업들 역시도 다른 기업들 사실상 정리되는 거 기다리면서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는 문제가 중국 증시 조정의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업단에서 마진율, 즉 기업의 어떤 수익률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ROE라는 그 어떤 마진율의 데이터가 4년 동안 최장 기간 빠졌죠. 그래서 중국은 공급 과잉도 심하고 수요처도 침체고 구조적으로 너무 이제 마진율 훼손이 되면서 주식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장세의 대항마 커녕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 두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중국 정부 수뇌부가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돈을 빼는 즉 돈이 돌리는 수단으로서 주식과 주택 가격을 활용하겠다고 역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10월부터 워낙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저희가 중국 주식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노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작년에 중국 정부가 들어와서 수급을 이제 좀 환경을 맞춰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재정을 활용하고 전인대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ROE나 마진율이 훼손된 것들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전망이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4년 만에 바닥은 크게 확인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올해와 내년은 중국 성장률이 급등해서 저희가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즉 신흥국에서 최근 한 4, 5년 동안 가장 주식을 덜 들고 있는 게 중국 인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 측면에서 내수주 중심으로 외국인 제외하고 내국인의 돈으로 이제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림이라서 부침은 있겠지만 최근 4년만큼의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연간으로는 여전히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잠복된 사이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에 관심은 있는데 그동안 중국이 우리를 너무 배신해서 저는 무서웠어요 하는 분들은 요때를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실만 한가요? 사실 중국 기술주나 아시는 알리바바, 네. 텐센트, 홍콩에 있는 이런 지수를 보면은 저희가 관심도 별로 없다가 어라어라 하다가 사실은 시장이 올라서 네. 제가 저 같은 이런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또 말하는 순간이 또 혹시 꼭지 아니냐 고점 네. 아니냐 싶으실 수 있고 실제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연간으로는 중국의 이런 기술주들 그러니까 딥시크 자체 최적화나 가성비 여러 가지로 검증은 해야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M7이 주도했던 모든 어떤 수급이나 관심이 다 미국으로 가 있었고 제가 단적인 예로 글로벌 펀드들 중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액티브 펀드들이
올해 1월 달에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57%였고요. 반면에 중국 주식을 액티브하게 베팅을 세게 했던 비중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외국인 개방도가 너무 낮아서 네. 어느 정도 비율은 낮은 건 맞는데 너무 과하게 낮고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중국 증시 전고점이 6% 정도 비중으로 액티브 펀드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비율이 3분의 1이나 그러게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간으로는 이제 수급의 되돌림. 이거 너무 소외했고 너무 미국만 받고 미국에서 독점했던 AI 관련된 이익을 스크래치가 났다고 저희가 얘기하죠. 균열이 좀 생기면 이게 흘러내렸을 때 누가 받아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다시 기업단에서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하에 할 수 있겠다라는 베팅을 한 거고 이렇게 기술주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중국의 또 소비라든지 네.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쪽 방향으로 순환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저희는 본토 증시라고 얘기하는 이런 뭐 상해 종합이나 네. CSI 300 같은 지수를 좀 더 우선순위로는 두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이제 조정받는 걸 좀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이제 리스트나 ETF나 투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를 좀 세팅해 두시고 이제 조정 시에 좀 매집해 가는 것도 일부 미국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요. 감히 중국이 지금 당장 예전의 누명과 여러 가지 그 어떤 할인 요인을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누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네. 지금 뭐 많은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한꺼번에는 만회가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비율을 중국으로 좀 가져가신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라면 언제 팔아도 수익권일 테니까 거기서 미국 증시가 약간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아주 조금만 거기에서 팔고 중국으로 가도 지수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동네별로 좀 볼게요. 네. 중국의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기술주 동네 이쪽은 지금 랠리잖아요. 네. 실제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여러 군데 상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본토, 즉 중국 증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해 심천 거래소는 대략 5천 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는 전통 산업이나 제조업이 60-70% 비중을 차지하니까 좀 딱딱하고 하드웨어 쪽에 어떤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상해나 심천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랠리를 막 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는 대략 3,0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70%가 서비스업이나 IT, 경기 소비재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좀 더 말랑말랑하거나 대표적으로 BAT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딥시크 이슈 이후로 또 민영기업 자담회 시주석이 열어서 이분도 정치가다 보니까 본인이 지향했던 탈부동산하고 제조업 쪽이나 기술로 가자라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본인이 이제 좀 성공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방향을 더 강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콩에 일단 비어있는 주식들이 먼저 랠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 이 수급 자체가 좀 과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뭐 끝나는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소화 과정이 한두 달 더 진행될 수 있고 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거라서 조정이 있을 때는 본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라든지 또 일부 소비주가 전통 소비재들이 좀 있는데 그쪽을 좀 바라보신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양쪽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해지가 되네요. 네, 약간 이제 같은 종목도 상장돼 있지만 네. 좀 성향이 좀 다르고 또 외국인 노출도가 홍콩이 아무래도 높고 이제 본토가 아무래도 좀 개방이 좀 덜 돼 있어서 내국인이 92%거든요. 그 외국인이 7-8%밖에 안 돼서 좀 성향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한때 M7 그리고 연초에는 배트맨이었던 그들이 네. 약간 주춤한 이 사이에 차이나 M7이 네. 그쪽을 네.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중국판 M7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너무 배신을 했고. 아우 무한하다 네네. 진짜. 근데 이제 네. 뭐 어차피 중국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포트를 꾸리면서 중국판 M7을 꾸리고 있는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공통 분모로 이제 제시되는 종목들은 아시는 뭐 BYD나 CATL이나 뭐 최근에 신고가 갱신하는 샤오미나 또 중국의 레노버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크게 관심 없으셔도 들어봤던 종목들이거나 그렇죠. 저희 실생활에서 좀 보고 네. 있는 것들이거나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부 전기차 같은 업체들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완전히 대항마가 되거나 혹은 당장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 하에서 이 기업들이
깨어난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딥시크 이슈든 뭐 여러 가지 민영 기업을 좀 띄우기 위한 시주석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의미를 내부적으로 주는 거는 4년 동안 플랫폼 규제나 뭐 마인 사태나 예전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은 있고 실력도 있고 인재도 있었지만 사실 자신감이나 적극성이 좀 떨어진 상태였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밖에서 검증받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투자죠. 네. 캐펙스 같은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서 따라잡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뭐 미국 M7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7 주도로 미국 빅테크가 투자하는 규모 대비 작년 기준 중국의 이런 그 한 7개, 10개 되는 기술주들의 투자 총액은 미국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한 12%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좀 귀엽네요. 네, 아주 작죠. 근데 증가율을 시장에서는 좀 좋아하는데 증가율 측면에서 이번에 향후 3년 동안 밝힌 규모가 물론 이제 최근에 알리바바만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만 향후 투자하는 비율이 미국 대비 9분의 1에서 이제 8분의 1, 7분의 1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의 규모나 증가율은 우리가 이제 영내라고 얘기하는 이 신흥국 내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다. 중국이 투자할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시장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좀 네. 나중 문제인데 투자가 뒤늦게라도 많이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랠리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투자들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 중국을 펀더멘털로 샀나요? 네. 변동성으로 샀고 네네. M7도 사실은 엄청난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직 수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언제 돈 벌 거니 이게 지금 증시가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네.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중학개미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목 1등이 비아디래요. 네네. 비아디를 지금 120억 원어치 사들였다는데 테슬라도 아주 절묘하게 테슬라 30% 네. 빠질 때 네. 비아디가 30% 올랐거든요. 네. 비아디 더 갈까요? 사실 뭐 제가 종목 담당자는 아니지만 전략 측면에서 조금 소견을 드리면 BYD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그 많은 관심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내부적으로 올해 중국이 자율주행 원년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점을 갖고 자율주행을 되게 세게 시행할 것 같거든요. 뭐 이 과정에서 최근에 BYD가 이제 자율주행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뭐 이거 역시도 가성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쪽에 좀 어떤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BYD도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당분간 이번 기술주 랠리가 조금 주춤할 때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역시 BYD가 지금 복합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새로운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물리 AI 쪽에서 중국이 치고 나갈 때 역시 선두주자인 측면, 그러니까 로컬 기업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또다시 그 어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랠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안에서 만약에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 지금 기술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네. 조정받을 때 그쪽을 보시고 네. 만약에 지금 살짝 소외돼 있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 중국 안에서는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상반기는 소비주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소비주.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소비는 지난 4년 동안 가계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돈이 없다기보다는 돈을 쓸 생각들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던 네,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자산 효과가 아주 극심하게 발생했죠. 저도 중국에서 10년 살았지만 사실 중국이 그 부동산 역사가 되게 압축적으로 그 버블이 25년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만 집을 사던 인민들이 최근 4년의 그 가파른 조정 하에서 뭐 사실 팬데믹도 있고 제로 코로나도 있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소비주는 우리가 이제 빈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펀드들이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마진율도 훼손되고 침체되고 소비가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올해 내년에 중국의 소비는 우리로 치면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정도로 볼 수 있는 1, 2선 대도시가 이제 가격 하락에 브레이크가 좀 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역자산 효과가 좀 끝나고 네. 이제 좀 털털 털고 약간 식물인간에서 조금 이제 행보를 걸어다니는 정도의 그래요. 소비를. 네. 이제 의사소통 가능한 네네. 수준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하잖아요. 말을 하고 일어나는 수준이라서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는 명품을 사거나
뭐 이런 이제 어떤 플렉스하는 소위 그런 소비가 아니고 이제 진짜 보조금을 주는 소비재를 사고 PC를 갈고 스마트폰을 사고 필수 소비재를 조금 더 가격을 쳐서 사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 만약 중국 정부 의도대로 된다면 주식을 갖고 제가 아까 부양을 하고 싶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경험상 통화량이나 소비 경기에 선행하는 게 결국에 주가였고 주가가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개미들도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산 효과가 일부 또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 소비주가 아무도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중국의 마오타이 같은 백주라든지 네. 중국의 이런 뭐 제약주라든지 또 중국 부동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관심 밖에서 랠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 연간으로 중국에 소외됐던 뭐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지만 소비주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종목을 탁 짚기 어려우니까 우리 ETF로 접근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본토 중국 상해 심천의 CSI 300이 5,000개 종목 중에 1번부터 300번까지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순환매를 할 경우에 아까 뭐 소비주나 혹은 하반기에 친환경이 돌 때 뭐 특정 테크 지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위험하니까 저희가 지금 상단 계산이 나오는 수치가 여전히 여력이 제일 큰 거는 현 시점에서는 CSI 300 지수입니다. 그래서 CSI 300 지수 같은 것을 ETF나 이런 걸로 바스켓으로 사셔도 되고요. 네. 혹은 아까 제가 이제 앞단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내가 용자와 용기를 갖고 미국 기술주에 해칭하는 개념으로 중국의 테크에 한번 베팅을 세게 하겠다고 네. 한다면 이제 항생테크 3분의 1 그리고 본토에 지금 과창판이라고 해서 스타 50 지수라고 해서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또 3분의 1 그리고 심천 창업판이라고 차이넥스트로 불리는 이 지수는 또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테크 3대 지수가 저희가 또 라인업이 다 ETF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복합 바스켓으로 또 좀 하시는 것도 종목 대비해서는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게 네. 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괴롭히면 전화라도 한 통 넣잖아요. 네. 전세기 타고 가서 아, 형 우리한테 왜 이래 이렇게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의외로 담담하게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동안 쭉 맞아서 맷집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딥시크도 있고 네. 기술 있고 자신 있다 네. 버텨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마쿠를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바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바쁘다. 네, 큰 틀에서는 아, 이거 새로운 해석인데요. 네, 뭐 저는 강대강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아무리 내수를 선택하고 기술에 자신이 있어도 과거에 7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고 이 어떤 너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적대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내수 회복에도 방해가 되고 가계 기업에 느끼는 불안감이 컸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 좀 그때 저희가 무역전쟁 일기 때 7년 전에 네. 최종 합의하는데 15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더 앞당겨서 스몰 딜을 여러 개 만들어서 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시안들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느릴 수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동맹국들 대비해서는 조금 느리겠습니다만 마크 활동은 꽤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패키지 딜로 뭔가를 딱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안사안 네. 품목별로 네. 정리하는 모습을 예상을 네.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통일되는 부분, 예를 들어 환율도 이번에는 중국이 절하할 생각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뭐 환율도 양쪽이 지금 원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구두나 선언적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수입도 당연히 쉬운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쪽의 카드들을 좀 적극 제시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 네. 뭐 어쨌건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3에서 한 6개월 안에 일부 타협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대두하고 옥수수 이것만 봐도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